자, 그럼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네. 오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이요? 아니, 앞으로 쪽이 아니라 예. 그냥 좋겠죠.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내려가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분할 매수하고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 드렸듯이, 내리고 오르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좀 많이 떨어지면은 사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한 번에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또 투자의 현실이고 하니까 그냥 좀 쪼개서 사면 어떨까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행보장세,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갈 거니까, 뭐 금리 인상이 있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겠다. 근데 왜 올랐냐라고 하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매파 발언에 대한 강력한 내용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파급 효과를 보여줬고, 이제는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또 올해 연말 이후에나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잡으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은 일시적인 재료 소멸로 판단하고 다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도 1.4%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뭐 자동차 쪽이 좋다라고 분위기는 잡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 구간입니다. 앞서도 제가 앞으로 행보다라고 했던 부분, 이 구간이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올라올 건데.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가고, 떨어지는데 내가 현금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많이 쪼개서 그냥 조금씩 사들이면은 내 그 주가와 동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장 올해 뭐 실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있고, 그 회차가 뭐 3-4번 얘기했는데 저는 더 많이 할 거라고,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굳이 뭐 신경 쓰지 않고 가되, 그 시장이 하락세보다는 행보성입니다. 깊게 내려가면 저점을 한번 더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돌아 올라온다면 저점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있었던 11월 달에 이 저점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꺾고 한번 깊게 최근에 11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는 게 저는 저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을 분할 매수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난 뒤에는 바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기회를 잡고 좀 결국 사고팔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목에 사놓으면 내려갈 때 또 힘들고, 올라오면 또 본전에 파는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좀 대응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사는 건 사되 좀 많이 쪼개서 사는 쪽으로 시장을 보자. 저는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 2023년, 제가 이전에 전망했듯이 뭐 조선 쪽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자동차하고 조선 얘기하면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쯤에 그 정점을 한번 이루는, 그 안에 이제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한번 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나라 지수가 3,400포인트대 정도까지 가지 이상의 한 번의 터치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내려가더라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려간 만큼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내려가는 거는 좀 쪼개서, 주가는 원래 내리고 오르고 반복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쪼개서 사고, 오를 때 지금은 박스 장세니까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는 파는 것만 의식을 하고 대응을 해주고, 또 떨어지면 사는 전략을 계속 하시면서 박스권에 가장 유용한 사고팔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면서, 시장은 우려할 필요 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토마스님께서 SDN 3,510원에 15%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추매해서 평단을 낮춰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큰 상황인데 여기서 평단을 낮추는 거 어떻게 보세요? 얘는 작년에 다 올랐잖아요. 네. 작년에 다 올라서 이제 끝자락이고, 조정도 끝자락까지 다 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행보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500원에서 지금 현재 내 평단가를 낮추겠다, 2,500원, 2,000원 아래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쓰고 난 뒤에 만약에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적으로 한 1,500, 지금 최근에 있었던 작년의 저점도 한번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기업인지, 내용성이 뭔지 정확하게 저는 안 보입니다.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지났잖아요. 올해 태양광 좋아질 거다, 하나솔루션 오르는데 얘는 왜 반응이 시원찮을까요? 실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오히려 올라오고 난 뒤에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 2,400-500원대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사느니 좋은 기업을
신규로 사셔가지고 들고 가셔서 거기 수익 내는 것 같고 여기 손실분은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돈 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신규 투자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바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한지주 38,000원에 13%, 은행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즘 은행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신한지주 더 볼까요? 멘토님? 네, 뭐 은행주는 조금 더 봐도 되긴 합니다만 저는 배당을 받으셨으면 배당 투자를 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서 마이너스 나면 배당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대부분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놓고는 은행 주니까 배당 받자라고 전략을 바꿔요. 근데 또 배당 받고 오르니까 더 살까요? 그러는 게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지면은 또 올해 연말까지 배당 가겠다고 애 들고 있지 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갈지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배당으로 생각을 하고 배당 받는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은 배당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현금성 또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은 41,000원대 절반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내려올 경우에는 이익을 기간적으로 저는 상반기 그러니까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성 발표가 있는 직후까지 정도만 가져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는 김홍련님께서 SK이노베이션 25만 8천원에 20% 산지 오래됐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딱 이제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장기 투자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건 뭐 더 사세요, 파세요라고 할 것 없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이제 올해 봐야 될 기업으로 뭐 선정이 되고 2차전 쪽 흐름도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이 그 수급적인 내용성에서 어떤 기대감에 메이저들 수급이 오늘 들어올 거 뻔하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봤었을 때는 이 단기 이슈에 올라오는 가격의 매도는 28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홀딩 하시되 흐름도 좋게 잘 올라왔어요. 어제 빠졌던 흐름에서 오늘 강하게 잡아 올리는 거래도 많이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28만 원대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 10%죠 지금부터 10% 정도 단기 올라온다라고 하면 단기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박스 장세일 거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나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클리오 평단은 19,000원에 9%, 화장품주 클리오도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화장품주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멘토님. 네. 클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뭐 결국은 화장품 섹터니까 네. 중국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솔직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네, 중국도 제가 화장품 얘기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중국향이 갈 수 있는 원료 쪽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코스맥스가 맞아요. 또 많이 빠져가지고, 그건 이제 코스맥스 자체적인 좀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코스맥스도 이제 뭐 제품들이 이런 게 있는 게 워낙 네. 이슈가 되다 보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근데 클리오도 실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지만, 역시 보유 관점으로 좀 더 들고 계시면 괜찮을 거고, 가격이 좀 비싼 가격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 하셨다가, 목표가는 한 21,000원 드릴게요. 더 내려가는 거 의식 안 하셔도 돼요. 바닥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기업 같은 경우나, 재료성, 뭐 색조 화장품은 계속 이슈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거기에 반사 이익을 상당히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관련주니까요. 21,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제이님께서 한국가스공사 48,000원에 20%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라고 48,000원대라고 하면은 이걸 계속 가져갈 것 같으면 그냥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20%인데 20% 더 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4만 원,
4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 들고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면은 그 또 내려가고 나는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또 물어봐서 비중이 20%에서 40%, 60%, 80%, 100% 가고 나는데 살 돈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늘리지 마시고요. 한국가스공사 내가 계속 들고 가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좀 모아간다는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저는 34,000원대까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천천히 살피면서 34,000원 아래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으로 좀 가져가서 단가 맞추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48,000원대 오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뻥뻥 안 오릅니다. 이제 정점 정도 왔으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단가를 42,000원대 맞추고 목표가를 42,000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코스모스님께서 한국석유 12,612원에 5% 지금 추매를 하면 될까요?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추매를 이미 했는데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2,600원 이미 제가 봤을 때 15,000원부터 출발하신 것 같고 네. 15,000원보다 좀 높게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잔잔하게 가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니 여기서부터 15,000원부터 요 급등 나왔을 때부터 하신 것 같네요. 한번 급등 나오면 파세요. 그냥 얘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오면은 13,500원짜리 목표가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5%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더 늘리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